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는 복지 희망사다리 조박사 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사소통과 정서지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의사소통 방법을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 가족과의 의사소통도 정보를 수시로 주고받고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는다가 기출문제 나왔고요. 난청 대상자와 의사소통 방법은 여러 번 기출문제 나왔습니다. 눈을 보면서 정면으로 이야기하고요. 눈치치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입을 크게 벌리며 천천히 말한다. 몸짓, 얼굴 등으로 이야기를 전달을 돕는다. 이해할 때까지 반복하고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고요. 차분히 천천히 말을 듣기 쉽도록 이야기한다. 가 기출문제 나왔습니다. 시각장애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방법도요. 음, 시각장애는 아시다시피 형태나 색상을 파악하기 어려워 청각이나 촉각, 후각에 의지해서 대상을 인식하잖아요. 그래서 대상자의 정면에서 이야기하고 사물의 위치를 정확히 시계 방향으로 설명을 해야 되고요.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할 때는 오른쪽 왼쪽을 설명하여 원칙을 정해야 된다. 이게 기출문제 여러 번 나왔고요. 대상자를 만나면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네셔야 됩니다. 언어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을 할 때는요. 얼굴과 눈을 응시하며 천천히 말하고요. 알아듣고 이해가 된 경우는 예, 아니요라고 짧게 답하고요. 잘 표현했을 때는 칭찬과 더불어 긍정적 공감을 해 주셔야 되고요. 판단력이나 이해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하고요. 몸짓, 손짓을 이용해서 천천히 상대의 속도에 맞추어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물, 그림판, 문자 등을 이해하여 이해를 돕는다는 여러 번 기출문제 나왔으니까요.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실물, 그림자, 문자판을 이용하여 이해를 돕는 경우는 판단력이나 이해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다음 주의력 결핍 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 방법은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하고요. 구체적이고 익숙한 사물에 대해 대화하고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이고 천천히 조용히 반복한다가 기출문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진압력 장애는 시간, 장소, 뭐 환경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능력이 이상이 있는 생긴 상태거든요. 그래서 진압력 장애가 있을 경우는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하고요. 대상자를 일관성 있게 대하도록 노력하고요.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뭐 달력, 시계 등을 자주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도 기출문제 여러 번 나왔고요. 지금은 겨울이니까 도토리는 가을에 주우러 가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이고 주의사항을 문서화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가 활동 유형도 뭐 자기계발 활동이 뭐 책 읽기, 그림 그리기, 서예교실, 독서교실, 창작 활동, 악기 연주 등 여러 번 기출문제에 나왔습니다. 소일 활동으로 텃밭 가꾸기, 뭐 퍼즐놀이, 종이접기도 소일 활동에 속하고요. 노인의 여가 활동을 도울 때는 어렵지 않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어야 되고요. 그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문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대상자가 가족과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대상자에 대한 느낌을 솔직하게 전달한다. 2번 대상자의 이상 상태를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다. 3번 대상자의 부정적인 행동을 직설적으로 말한다. 4번 의료진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가족에게 전달하지 않는다. 5번 대상자에 대한 정보는 수시로 주고받는다. 몇 번일까요? 네, 대상자에 대한 정보는 수시로 주고받는다가 정답입니다. 대상자에 대한 느낌을 솔직하게 전달하면 안 되고요. 대상자의 부정적인 행동을 직설적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행동이나 그에 대한 느낌을 전달할 때는 직설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이상 상태가 있을 경우는 가족에게 알려야 되겠죠. 그리고 의료진으로부터 받은 정보도 가족에게 전달해야 되고요. 네, 다음입니다. 노인성 난청이 있는 대상자는
대상자와 대화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노인성 난청이 있는 대상자 방법으로 옳은 것은 굳은 표정으로 차분하게 말한다. 보청기에 입력은 낮게 출력은 높게 한다. 3번 정보 제공 시간을 짧게 한다. 4번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설명한다. 5번 대상자 옆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한다. 몇 번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4번이고요.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설명하고 해야 되고요. 노인성 난청이 있을 경우 이는 굳은 표정이 아니라 천천히 차분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2번은 보청기의 입력은 크게 출력은 출력은 낮게 조절해야 합니다. 입력은 크게 높게 출력은 낮게 조정해야 되고요. 정보 제공 시간은 짧게 하면 안 되겠죠. 정보 제공 시간은 자, 대상자 옆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한다. 앞에서 해야 되겠죠. 앞에서 대상자의 눈을 보면서 정면에서 천천히 차분하게 말하고 입을 크게 벌리면서 말합니다. 대상자 앞에서요. 눈을 보면서 네.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설명해야 되고요. 네. 다음 처음으로 시설에 입소한 시각장애 대상자에게 설명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처음으로 시설 입소한 시각장애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2번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한다. 대상자와 눈이 마주쳤을 때 대화를 시도한다. 4번 여기 이쪽 등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준다. 5번 말을 건네기 전에 먼저 신체 접촉을 한다. 몇 번일까요? 네. 1번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각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대상자와 반걸음 떨어진 뒤에서 이야기한다. 2번 대상자를 만나면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넨다. 3번 요양보호사를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한다. 4번 몸짓과 얼굴 표정을 사용하여 대화한다. 5번 보행 시에는 대상자의 바로 뒤에서 서서 돕는다. 몇 번일까요? 네, 2번입니다. 2번. 대상자를 만나면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네야 되고요. 그러면 1번은 살펴볼게요. 대상자 반걸음 떨어진 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정면에서 해야 되고요. 요양보호사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해야지 방향 감각을 알 수 있겠죠. 4번 대상자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들을 사용해야 되고요. 얼굴 표정을 몸짓과 얼굴 표정을 대상자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해서 대화해야 되고요. 보행 시에는 대상자의 바로 뒤에 서서 돕는 게 아니고 요양보호사가 반보 앞으로 나와서 대상자의 팔을 끄는 자세가 좋습니다. 네, 반보 앞에서 시각장애 대상자에 대해 살펴봤고요. 다음 시각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대상자 뒤에서 이야기한다. 여기 이쪽 등 지시대명사를 사용한다. 처음 접하는 사물은 자세히 설명한다. 4번 대상자를 중심으로 좌우 방향을 설명한다. 5번 대상자를 만나면 먼저 악수를 청한다. 몇 번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상자를 중심으로 좌우 방향을 설명한다. 1번은 대상자 정면에서 해야 되고요.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처음 접하는 사물, 의료 등은 촉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자세히 설명한다. 촉각. 대상자를 만나면 악수부터 하는 게 아니고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는 먼저 말을
건네며 알게 해야 되겠죠. 말을 건네면서. 다음. 네. 6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대상자는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한다. 손짓, 몸짓을 이용한다. 짧은 문장으로 이야기한다. 시각장애 대상자, 언어장애 대상자, 판단력 장애 대상자, 주의력 결핍 대상자, 진압력 장애 대상자. 몇 번일까요? 네, 판단력 장애 대상자입니다. 판단력 장애 대상자고요. 실물판, 그림판, 문자 등을 음, 이용하고 손짓, 몸짓을 이용하고 짧은 문장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판단력 장애가 있을 경우는 판단력 장애가 있을 경우 네. 판단력 장애 상대방이 대화를 해도 상대방이 말하는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판단력 장애가 있다라고 하고요. 뭐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몸짓이나 손짓을 이용해 천천히 상대의 속도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실물판이나 그림 문자판을 이용해서 이해를 돕습니다. 네. 다음. 주의력 결핍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주의력 결핍. 1번 목표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제시한다. 2번 익숙한 사물에 대해서 대화한다. 3번 메시지를 빠른 속도로 반복해서 말한다. 4번 한 번에 여러 내용을 명확하게 이야기한다. 5번 대상자의 특성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비밀로 한다. 몇 번일까요? 익숙한 사물에 대해서 대화한다. 익숙한 효과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한 활동을 먼저 제시해야 되고요. 다양한 활동 아니라 단순한 활동.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해야 되고 빠른 속도 안 됩니다. 한 번에 여러 내용을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해야 되고요. 대상자의 특성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해를 구해야 되죠. 설명을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되고요. 대상자와 눈을 맞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눈을 맞춰서. 다음.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대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진압력 장애. 1번 매번 새로운 정보를 인식시킨다. 2번 대상자의 별명을 사용한다. 3번 시간, 장소, 사람을 자주 인식시킨다. 4번 모든 물품을 색상으로 구별시킨다. 5번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상자를 대한다. 몇 번일까요? 네. 사람, 장소,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인식을 못하니까 이거를 자주 인식시키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정보를 자주 인식시키고 매번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사용해야 되고요. 별명을 하시면 안 되고요.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여야 됩니다. 모두 색상으로 구별시키면 안 되고 이름표. 대상자를 일관성 있게 대하도록 해야 됩니다. 다르게 대상자를 인식하면 안 되고요. 다르게. 네, 진압력 장애, 진압력.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장애가 있을 경우요. 네, 다음. 노인의 여가 활동 중 사교 오락 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TV 보기, 책 읽기, 음악회, 텃밭 가꾸기, 악기 연주. 몇 번일까요? 사교 오락, 사교 오락. 네, 음악회입니다. 음악회, 사교 오락. 영화를 보거나 뭐 연극이나 음악회, 전시회를 가는 것을 사교 오락 활동이라고 합니다. 사교 오락 활동. 아, 네, 10번이요.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 기능이 저하된 시설 대상자의 여가 활동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어렵지 않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배정한다. 2번 가족의 의견을 중심으로 여가 활동을 지원한다. 3번 요양보호사의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을 배정한다. 4번 움직임이 빠르고 신속한 프로그램을 배정한다.
5번 대상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집단 프로그램으로 배정한다. 네, 몇 번일까요? 어렵지 않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 배정해야 되고요. 가족의 의견이 아니고 대상자의 의견을 중심으로 배치해야 되고요.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을 배정해야 되겠죠. 움직임이 빠른 것은 안 되고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서 뭐 프로그램을 배정하면 안 됩니다. 네. 이상으로 의사소통과 정서지원 방법에 대해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어, 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